하루도 조용할 날 없다는 주인공 가족의 집. 귀여운 녀석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웃음 끊일 날이 없다는데요. 하나같이 애교 많은 사랑둥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집사바라기라는 요 녀석. 우리 호두는 5살이고요. 유일한 수컷인데 털 벗겨줄 때도 항상 이렇게 와서 가르릉대고. 곰돌이 같은 외모에 성격도 순둥순둥한 첫째 호두. 까미도 이리 와. 털 빗자. 집사는 좋지만 털 빗기는 실은 까칠공주 까미. 아, 우리 둘째 우리 밀크인데요. 제 아픈 손가락인데 이게 하얗고 눈도 파랗고 너무 예쁜데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소리를 못 들어요. 새하얀 천사랍니다. 그래도 너무 귀여운 시크한 매력의 페르시안 고양이 우리 모찌. 인형 못지않은 비주얼을 자랑하는 5째 모찌. 여기 이불 안에 숨어 있었네. 어디 숨어 있나 봤더니. 부끄러움이 많은 미미. 안녕, 반가워. 이제 막 7개월 된 우리 말티즈 백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열 1위예요. 제가 언니들을 다 덮치고 있어요. 요 막내가 천방지축이긴 해도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한 가정 아닌가요? 선생님 여기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 문제가 있죠. 한번 PD님이 찾아보세요. 가까운 쪽이 있는데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저희 문제가 숨어 있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소파 밑에 고양이가 있네요. 요 녀석이 오늘의 문제냥 라라랍니다. 그렇게 총 6마리의 고양이와 1마리의 강아지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다복한 집의 유일한 문제, 라라가 무려 1년째 구석에 콕 박혀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집사와 살비비며 사는 게 집냥이의 행복이건만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 날 것처럼 소파 아래 철벽을 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라라, 응? 아침도 안 먹었는데. 라면을 만져본 게 몇 번이나 되시나요? 10손가락 안에 뭐 꼽을 정도? 더 데리고 가려고 거의 격투기 씬으로 막 핥히고 물리고 그 이후에 못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 정도에 만져보고 못 만져봤어요. 어둠 속에서 24시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녀석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라라가 항상 저 차 보닛 위에 올라가 있고 본네트 안에 이제 추울 때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때가 10월 지금 정도였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에는 그 본네트에 들어가 있으면 시동 키고 그럴 때 고양이 그 중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구조를 결정하게 됐고요. 매서운 추위가 들이닥치기 전 녀석을 집에 들였지만 녀석에게선 찬바람만 쌩쌩 불뿐이었죠. 친하게 해서 그리고 구제를 했었으면 마음을 또 더 열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없이 그래서 온 거라 되게 낯설고 또 고양이 다른 고양이들하고도 또 합사 문제도 있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라가. 그런 녀석을 움직이게 한 건 바로 로봇 청소기. 걸음 안 나 살려라 뛰어나온 녀석. 곧장 숨숨집으로 몸을 숨기는데요. 또 다시 들어갔어, 거기? 아니야. 너무 짧았던 세상 구경. 결국 집사가 다시 낙순으로 나섰습니다. 갖고 온 거 낙순으로. 어우, 무서워. 낯선 사람 있어서. 라라, 우리 추러 먹어볼까, 추러? 간식에도 반응조차 없습니다. 워낙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 먹는 게 없어도 살이 잔뜩 올랐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나왔다. 그러나 눈 깜짝할 새에 다시 소파 밑으로 직행. 혹시 낯선 제작진 때문에 더 숨는 걸까 싶어서 철수 후에 관찰 카메라를 통해 녀석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어디다 쳐줄게. 집사들의 따뜻한 관심에도 묵묵부답. 그렇게 가족들이 각자의 일상을 이어가는 동안 좁은 집에 스스로를 가둔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라라. 물도 밥도 먹지 않는 탓에 집사들의 속은 타다 못해 재가 될 지경이라는데요. 음악으로도 달래지지 않는 시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무려 12시간이 흘러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드디어 라라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종일 비좁은 곳에 숨어 있느라 얼마나 뻐근했을까요? 무려 12시간 만에 외출. 일단은 배부터 채워야겠죠. 본의 아니게 간헐적 단식하느라 고생이 많은 녀석. 그렇게 허겁지겁 배를 채우곤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앞에 두고 제사라도 지내는지 그저 멍하니 있는 녀석. 제때 볼일을 보지 못해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런 이유로 집사들은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소파 위에도 나와서 뒹굴뒹굴하고 제 안방 침대에서도 좀 있고 또 고양이들끼리 코인사도 하고 뭐 장난감도 멈춰있는 장난감도 갖고 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실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뒹굴뒹굴하기도 하고요. 편하게 쓰더라고요. 그야말로 꿈 같은 라라랜드.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짧은 외출조차 조심스러워한다는 라라. 강아지 백설이가 새 식구로 들어오면서부터라는데요. 아무래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설이, 엄마가 라라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안 돼 그랬지? 안 돼. 그지? 라라 괴롭히면 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그지? 우리 설이 착하지? 응? 라라 언니 괴롭히면 안 돼? 응? 아 라라가 백설이를 좀 무서워하나요? 백설이가 라라가 자주 못 보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숨숨집에서 이제 밥 먹으러 내려오거나 화장실 갔다 가려고 내려오면 무조건 덮쳐요. 그래서 올라타기 때문에 백설이가 이제 천적으로 의식하는지 엄청 하악거리고 무서워하더라고요. 백설이는 라라를 좋아하나요? 좋아한다기보다 재밌다, 호기심 가득이다. 낯선 언니인데 뭔가 우리 집에 같이 산다, 알고 싶은데 언니가 하악거리니까 너무 재밌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반면 라라는 백설이가 영 불편한 모양인데요. 실제로 백설이가 집에 오고 난 뒤부터 구석에 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라라.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상황. 조만간 병원도 가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집사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잡을 새도 없이 숨숨집으로 몸을 숨긴 라라. 빠르긴 대체 왜 이렇게 빠른 건지. 그런데 이때 다시 소파 밑으로 들어가려다가 길을 잃은 녀석. 아찔한 고개를 선보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 다시 숨숨집으로 몸을 숨깁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녀석. 예상대로 거친 반응이지만 오늘만큼은 집사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라라가 흥분하고 그러면 공격성이 굉장히 커져갖고요.
장갑을 좀 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라가 나 이거 털 뭉쳐 있는 거 봐. 이거 집에 이렇게 있어갖고 와. 세상에. 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와. 이건 마치 야생의 맹수를 보는 듯한 느낌. 와 손톱 못 깎아 저 깎아. 와 뚫고 들어왔어. 지금 빗질을 못 해준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 얘가 피부병도 지금 걱정이고요. 워낙에 눈곱이 지금 단단하게 굳어 있어갖고 눈곱 제거 자체가 안 돼요. 안약이라도 지금 넣어줬으면 하는데 지금 넣어주질 못하고 있어서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라라가 저희 집에 와서 또 생활 마감할 때까지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꼭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사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 김명철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아지가 저를 반겨주네요. 네. 너무 심하게 반길까봐 제가 안고 있어요. 아, 일부러 안고 계시구나. 오. 오늘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고양이들은 또 다른 곳에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저기. 아, 이쪽에. 네. 근데 이렇게 음. 투명 고양이처럼 저희도 얼굴을 많이 못 본. 보니까 귀가 이미 이렇게 수평귀가 된 상태여서 네. 어느 정도 긴장도도 되게 높은 상태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네. 생존 본능도 지금 되게 올라간 네,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제가 조금 네, 네. 객관화 영상 보면서 네, 네. 지금 집에서 어느 정도 상태이고 네네. 그리고 또 강아지랑 관계도 또 어떤지 네네네. 보통 이게 관계가 좋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네.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라라의 문제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잔뜩 날을 세우고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였죠. 구석에 몸을 숨긴 녀석을 꺼내기라도 하려 하면 공포의 냥펀치. 근데 라라는 원래 집고양이였나요? 그러니까 구조될 때 어쩌다가 구조가 됐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제가 얘가 품종묘 같은데 이렇게 예쁜 고양이가 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저희 동네를 다니는 게 너무 의심스러워서요. 그러네요. 그 전에 그럼 중성화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네. 거의 뭐 방치돼 있었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길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은 어찌 됐거나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지 살아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존 본능처럼.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집에 와서 안전하지만 여전히 좀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들이 자러 들어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것 마냥 온 집안을 헤집으며 자유를 만끽했는데요. 지금 라라가 정말 다행인 거 한 가지는 집이라는 지금 새로운 집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편안해졌어요. 다니는 장소들 특히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제 집처럼 생활하고 있거든요. 혼자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과도 꽤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이때 김명철 수의사의 날카로운 눈에 포착된 한 장면. 관계성에서 본다라고 하면 백설이가 집에 온 거는 확실히 스트레스 요인과 네. 또 긴장도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네. 라라가 백설이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요? 그냥 단적인 예로 지금 강아지들이 고양이한테 다가가는 방법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들 사회에서는 그거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 갑자기 막 뛰어와서 앞에 이렇게 막. 이런 어떤 언어의 차이 때문에도 서로가 오해를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라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긴장도가 다른 고양이들보다는 지금 높아요. 영역에도 적응해야 되지, 아직 사람하고 관계성도 못 쌓은 상태지. 근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 백설이가 나타난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백설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도 라라는 이 집에 적응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한 2보 정도는 후퇴했다.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 되니까 오늘 그 부분 좀 한번 잘 풀어보죠. 어둠 속의 라라를 구출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 고양이들은 관찰하고 모방 행동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집에 있는 고양이들과 사람이 관계성을 맺고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는 거를 라라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긴장의 끈이 조금 누그러뜨려져요. 네네. 그래서 그 도움료로 네. 오늘 원래 라라랑 평소에 되게 사이가 좋은 친구 중에 호두가 네네. 그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임무는 간단합니다. 옳지. 보통 낯선 사람끼리만 있으면 서로 더 낯설잖아요. 근데 중간에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가 누그러뜨려지는 것처럼 오늘 호두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신기하네요. 옳지. 사람이 내미는 간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교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라라를 안심시키는 건데요. 오직 관찰만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경계심이 강한 고양이들에게 추천하는 훈련을 합니다. 다른 친구여도 상관없어요. 모찌야 이거. 모찌가 와도 상관없어요. 모찌야 추루 먹어. 모찌. 옳지. 다시 왔어? 선생님한테 좋은 거 배웠네. 이번엔 라라에게 슬쩍 간식을 내밀어 보는데 이제 받아 먹어요. 받아 먹었다. 그쵸? 우와. 이런 식으로. 알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집사가 주는 간식에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까칠한 녀석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받아 먹죠. 네. 그래서 다른 고양이가 하는 모습을 먼저 보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옳지. 잘했어. 눈빛만 보면 찬바람 쌩쌩인 듯하지만 지금 라라의 마음엔 따뜻한 봄바람이 일고 있을 거라는데요. 자주 반복될수록 훨씬 더 효과는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줄 것인가. 하지만 그 상황에서 라라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요걸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매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라라는 사람이 접근했을 때 긴장도가 좀 극에 달하는 상황,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뢰도가 없는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랑 직접 코터치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스킨십을 하고 나서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 접점을 넓혀나가고 그 다음에 거리를 좁혀나가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죠. 라라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요인이 있었으니 강아지 백설이. 나를 괴롭히면 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라라는 우리 백설이가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른 고양이들보다 2배 크게, 2배 더 좀 놀랄 수밖에 없는 아직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 요소를 같이 줄여주셔야지 라라가 보호자랑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백설이를 예절견으로 만들어라. 안 돼. 안 돼. 근데 안 된다기보다는 차라리 이때 앉아. 옳지. 짖는 게 아니고 앉으면 나 그냥 보상받는구나. 짖었을 때 오히려 무시. 조금 안 짖고도 나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 방법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시는 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고양이들의 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아무리 짖어도 소용이 없자 어라라 오히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옳지. 이렇게 안전할 수가. 앉아. 그야말로 개과천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답니다. 백설이의 산책 그리고 제대로 된 산책은 필수 조건이다. 네. 그렇게 돼야지 집에 있는 고양이들도 백설이가 없는 시간대도 생기고 백설이가 돌아와도 충분히 에너지 소모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집착성이 되게 많이 낮아져요. 네. 이제 라라 괴롭히면 안 돼. 고양이와 강아지를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다 귀엽고 또 하나의 그냥 반려동물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종은 생각보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의사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습성들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함께 지냈을 때 서로 좀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해하고 좀 철저히 준비한다라고 하면 합사에 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죠. 솔루션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집사. 근데 어째 횡재한 건 다른 녀석들 같은데요. 크고 와야 되네. 라라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느리지만 천천히 다가가 봅니다. 먹네. 그 결과 라라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기특해라. 조만간 라라가 집사의 품에 쏙 안길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나가자.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나라 맘마 먹었다? 아이고 이뻐. 나라. 오구 이뻐. 오구 이뻐. 오구 이뻐.